자, 역사는 이렇게 됩니다. 역사를 쭉 얘기해 볼게. 자, 일단은 와트의 증기기관이 있었죠. 증기기관이란 건 뭐야? 석탄을 막 부를 때 불을 막 대면 열이 생기지. 그 열을 에너지원으로 하여 기차가 치크득 가는 거야. 그럼 열 에너지를 무엇으로 바꾼 거예요? 일 에너지로 바꾼 거죠. 근데 와트의 증기기관 자체가 효율이 엄청 삐리했다는 거지. 열을 100이라고 치면 100의 열을 만들어서 그 중에 한 20 정도밖에 일로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르노가 효율에 대해서 여러 과학자들이 효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 50% 효율의 증기기관까지 만들어내는 과정. 그러면서 뭘 생각하게 됐냐면 과연 이 열이란 게 뭘까를 막 고민한 거야. 학자들이. 그래서 카르노가 뭐라 그랬냐? 아, 열이라는 건 봐봐라. 뜨거운 물체와 차가운 물체를 붙였어. 그럼 뜨거운 물체로부터 차가운 물체로 열이 이동하여 두 개의 온도가 같아지지. 어느 순간에. 그치? 그렇다면 여기서 열이라는 녀석이 존재하고 열이라는 녀석이 뜨거운 것으로부터 차가운 것으로 이동했잖아. 근데 두 개의 질량에는 변화가 없더라는 거야. 뭔 말이겠어? 그래서 결론을 뭐로 내렸냐면, 아하, 열이라는 것의 실체는 바로 질량이 없는 물질로서 입자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 입자들이 여기서 여기로 이동했다고 본 거야. 그것의 이름을 뭐라고 하는 거지? 칼로릭이라고 붙인 거야. 그게 칼로릭 이론이야. 뭔 말이겠냐?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줄 아저씨가 프로펠러를 돌려. 물에다가 넣고. 이거 로잉 머신 알지? 로잉 머신. 노젓기 머신. 오케이? 모르는구나. 자, 프로펠러를 넣고 도르를 연결한 다음에 돌리면 프로펠러가 막 물 안에서 돌겠지. 돌면서 당연히 물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 올라갈 거야. 이건 반대였어. 일을 해줬더니 열이 생긴 거지. 일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뀐 거야. 그 과정을 실험을 한 줄이 결론을 내렸지.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뭐야?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인 거야. 내 말 알겠냐? 근데 아까 일이 고스란히 열이 되고 일이 고스란히 열이 되지 않더라도 어쨌거나 일과 열의 에너지의 처음과 끝은 총량이 똑같다는 거야. 그게 제1법칙이야. 에너지 보존의 법칙. 내 말 이해됐지? 근데 앞에서 열을 통해서 일을 만들어내는 증기기관에서는 효율이 떨어지면서 어딘가 열이 날아가 버리지. 이해됐냐?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 가지고 얘를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야. 내 말 이해됐어? 이해됐지? 완전히 이게 전환이 되지 않는군. 이해됐지? 그래서 칼로릭 이론이 공격을 받게 되는 거야. 알겠냐? 여기까지 따라왔냐? 칼로릭 이론이 공격을 받게 되는데 클라우지우스라는 사람이 여기 나오는 클라우지우스라는 사람이 아이데오 적어도 그래도 고온에서 저온으로 옮겨가는 건 맞지 않소. 이렇게 된 거야. 다 부정을 해도 야, 열이 무슨 입자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 열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온도가 올라가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녀석들이 많이 움직이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치? 그걸 몰랐던 거지, 그때 당시에는. 이해됐냐? 이해됐지? 그래서 안 되고 클라우지우스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 고온과 저온의 차이에 의하여 증기기관이 열을 이용한 일을 해내는 것, 그 정도 차이가 결정한다는 것도 변함이 없다. 무슨 말이겠어? 대신 왜 이게 연력학 제1법칙이 줄의 이야기가 왜 여기엔 안 맞지? 라고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다가 바로 뭐야? 제2법칙 엔트로피해진 거야. 엔트로피란 에너지고 트로피라는 건 뭔가 증가하는 이런 의미래. 그렇게 만든 말이야.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본문을. 자, 얘는 그래프 문제 그만 풀 수 있으면 돼. 자, 요거 다음에 음악 할 건데 음악은 좀 쉽지? 아닌가? 그것도 어렵나? 자, 오늘을 마지막으로 어려운 거 그만하자. 물론 어려운 게 계속 선생님 책에도 어려운 지문들이 있지만 요거보다는 얘네들보다는 좀 짧고 그리고 기본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얘보다는 좀 덜할 거야. 그리고 중간중간에 문학을 끼워주면 좀 덜하겠지. 자, 오늘을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되돌아갑시다. 알겠지? 오늘만 참아. 2시간만 딱 참아. 자, 페이지는 231쪽. 주제통합. 주제통합의 두 번째 231쪽의 엔트로피에 대한 얘기예요. 자, 첫 번째 단락. 19세기 초에 과학자들은 기존의 연력학 제1법칙인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는, 자, 이건 그냥 상식이야. 그게 뭔지 잘 몰라도 에너지 보존 법칙이 제1법칙이죠 라는 거 정도는 그냥 알고 있으면 돼. 그 다음에 열이 자발적으로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이동하는 것을 설명할 수 없었다. 즉, 자, 뭐라고? 자, 좀 전에 얘기했었던 거.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는 것은 클라우지스에 의하면 당연한 거라 그랬잖아. 칼로리 기로를 다 부정하더라도 고온에서 저온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는 것, 어떻게 우리가 부정할 수 있니? 이건 맞는 얘기잖아. 그런데 연력학 제1법칙으로는 이게 설명이 안 된다. 안 됐던 이유는 간단한 거야.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 즉, 카르노는 열을 가지고 E를 내는 과정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고, 줄은 뒤집어서 E를 해서 열을 내는 쪽으로 갔거든. 내 말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안 맞은 거야. 이해됐어? E를 해서 열을 만들 땐 일이 열로 다 치환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오케이? 뒤집어서는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지. 이해돼서? 그래서 여기 보면 자발적으로, 여기다 뭐라 그랬냐면, 이런 자발적인 현상, 자발적인 현상을 제1법칙으로는 설명이 안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자, 안 되더라. 왜냐하면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이 흘러도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건 뒤집었죠?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이 흐를 수 없겠으나 그렇게 흘러도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데 얘는 왜? 이렇게 된 거지. 얘는 왜? 그래서 어쨌거나 연력학 제1법칙으로 자발적으로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이동하는 것을 이렇게만 요거를 설명할 수 없었어요. 왜 이렇게만 되지? 그러다가 1850년 클라우지스 내가 아까 얘기했었던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른 것과 같은 자발적 현상을 새로운 법칙을 제안해서 현상을 연력학 제2법칙으로 부르게 했다. 자, 뭐야? 이걸 설명이 제1법칙이 안 되잖아. 그래서 뭐 한 거야? 제2법칙, 연력학 제2법칙을 만들어서 누가? 클라우지우스가 자발적 이런 현상,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흐르는 자발적 현상을 설명하는 걸 시도한 거야. 그게 엔트로피가 만들어진 거야. 알겠지? 엔트로피가 그래서 만들어진 거야. 자, 1865년에 클라우지우스는 연력학 제2법칙을 설명하기 위해 엔트로피라는 새로운 물리량을 제안했다. 제2법칙 다시 연결 고리 잡아서 제2법칙을 설명하기 위하여 뭘 만들어냈냐면 새로운 물리량, 즉 이게 물리량이래. 새로운 물리량을 만들었으니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엔트로피다. 자, 엔트로피다. 자, 이걸 만드는데 엔트로피를 S라고 한다 그랬어요. S, 이제 편하게 S로 쓰면 되겠네. S. 현대 개념으로 나타내면 어떤 아까 개 있었지? 개의 열의 양을 Q라고 하고 절대 온도를 T로 나눈 값이다. 절대 온도는 밑에 설명이 있어요. 그죠? 섭씨 273.15도를 더해서 구해지는 온도를 켈빈이라는 단위로 써서 나타낸다. 그래서 절대 온도 0K는 실현이 불가능한 이론적 온도 최저점이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 치고 여기서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절대 온도라는 개념을 쓴다라는 거 정도만 알면 되겠고요. 열의 양을 전대 온도로 나눈 값이 공식 나왔다. 엔트로피는 뭐라고? 열의 양을 무엇으로 나눴다고? 절대 온도 T. 절대 온도로 나눈 값을 우리 뭐라 그런다? 엔트로피. S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걸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엔트로피라는 새로운 물리량을 만들어내면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는 이 자발적인 현상이,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흘러가는 이 자연 발생적인 현상이 도대체 설명이 되는 것이냐?
설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 돼. 보면 돼. 이걸 엔트로피에 대해서 우리가 한 걸음 가까이 가는 거야. 한 걸음 가까이 가는 거야. 자, 봅시다. 그림 1과 같이 온도가 고온 T1인 물체로 이루어진 개원과 저온 T2로 물체로 T2인 물체로 이루어진 개2를 접촉시켰을 때 자발적으로 이동한 열의 양을 Q라고 하자. 개1에서 열이 Q만큼 빠져나갔으므로 개1의 엔트로피 변화는 T1분의 자 T분의 Q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림 이게 비슷하게 그려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이렇게 됐다는 거야. 요게 개1, 요게 개1, 요게 개2, 개1과 개2. 이쪽이 T1 절대온도 1, 연시 절대온도 2. 당연히 이쪽이 고온이고 이쪽이 저온이니까 자발적 현상은 고온으로부터 저온으로 열이 옮겨가겠지. 됐지? 여기까지 됐지? 근데 얼만큼 옮겨가냐면 Q만큼 옮겨갔대요. 이해됐지? 그러면 여긴 뭐야? 지금 엔트로피를 따진다면 이쪽의 엔트로피는 S1이라고 안 했나? 뭐 S1이라고 치고. 자, S1이라고 치고. 이 녀석은 뭐냐면 T1 온도 분의 Q의 변화량. 즉 Q만큼 일로 빠져나갔으니까 마이너스 Q만큼 변했다.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쪽에 엔트로피 2라고 치고 엔트로피 Q2를 계산해보면 온도는 절대온도는 T2 분의 Q만큼 얻었으니까 플러스 Q만큼이 된다. 이런 얘기지. 됐어? 양쪽에 S값이야. X값은 뭐라고? S 엔트로피 값은 어떻게 구한다고? 공식 자체가 바로 절대 온도분의 열의 양이야. 그치? 근데 열의 양의 변화가 얘는 마이너스 Q만큼 빠져나갔고 얘는 Q만큼 얻었으니까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지. 그래놓고 얘를 어떻게 하냐면 둘의 합을 구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둘의 합을 구한다는 거야. T1분의 마이너스 Q와 T2분의 Q를 더하게 되면 결국 뭐가 나오냐면 엔트로피의 변화값이 나오게 된다. 전체 엔트로피의 변화값을 구할 수 있다. 자, 왜 구할 수 있는 거냐면 이 녀석이 이게 엔트로피 값이고 이게 엔트로피 값이고 변화된 값이잖아. 양쪽의 변화를 합치면 당연히 전체에서 일어난, 즉 자발적 현상에서 일어난 엔트로피 변화의 총량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한 건지 알겠어? 이쪽의 변화와 이쪽의 변화를 따로따로 구한 후 걔를 합을 구한 거야. 내 말 알아먹었지? 내 말 알아먹었지? 알아먹었지? 근데 분모의 값이 어디가 커요? 당연히 이쪽이 고온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크잖아. T1에 T2분의 T2하고 T1을 비교했을 때 이쪽이 크잖아. 그리고 사실 Q의 절대값은 동일하죠. 이해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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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디가 크다는 거야? 어디가 크다는 거야? 에? 여기가 크니까, 분모가 여기가 크니까 이쪽이 무조건 크다는 얘기지. 이해됐어? 위의 절대값은 같고 분모가 이쪽이 더 크니까. 분모가 참 이쪽이 크니까. 이해돼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뭐 100도고 이 50도라고 치자고. 50 마이너스 50 이렇게 같다고 치자고. 이건 플러스 50. 이해돼서 얘는 2분의 1이고 얘는 1이잖아. 이해됐지? 이쪽이 무조건 크게 된다. 이쪽이 전체 값은. 이래서 근데 여기가 음의 값을 갖고 있잖아요. 앞쪽이 작은 쪽이. 그러니까 얘를 합을 구하면 무조건 여기 뭐가 나온다는 거야? 무조건 언제나 이 엔트로피의 총합은 언제나 양의 값이 나온다. 양의 값이 나온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바로 증가를 의미한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야. 여기까지 따라왔냐? 여기까지 따라왔어? 이런 짓을 하고 지랄들이요. 그냥 살면 안 되나? 그냥 살아도 될 걸 꼭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고 말이야. 응?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거 왜 궁금해해?
지구를 오염시키지 않고 살면 되지. 왜 굳이 그걸 궁금해하고 그래? 그죠? 인류는 어디서 왔을까? 막 이런 거 궁금해하고. 어딘가에 지적 생명체가 없을까? 이런 거 고민하고.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그냥 농사 열심히 짓고 살면 아름다운 세상이 됐을 텐데 자꾸 이런 거 고민해가지고 말이야. 자, 그런 얘기였어요. 요까지 따라오셔야 돼요. 근데 결론은 하여간 그거야. 언제나 양의 값을 갖는다. 그래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즉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것은 엔트로피 증가하는 현상이며 이것이 자발적 과정이다. 아하, 연력학 제1법칙으로는 설명하지 못하지만 연력학 제2법칙 바로 뭐? 언제나 자발적 현상은 뭐한다? 엔트로피의 변화가 양의 값으로 즉 증가하는 형태로 벌어진다라는 게 제2법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제2법칙이에요. 법칙이 결론적으로 나왔어요. 자연 속의 자발적인, 그치? 자연 발생적인 현상들에는 언제나 보다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그래서 이해됐지? 왠지는 이거 가지고 이제 설명한 거야.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는 거 가지고. 자, 가령 근데 이걸 확장했어. 자연에서 일어나는 자발적 현상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확장을 해버리시오. 뭔 소리냐? 이 하나의 이게 케이스 1이야. 케이스 1. 케이스 2. 그러니까 자발적인 현상의 1. 그건 뭐야? 고온에서 저온으로 갈 때. 됐지? 고온에서 저온으로 갈 때 언제나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S값은 엔트로피, S값은 총 S값은 증가한다. 또 다른 자연현상에서도 이건 자발적인 현상 모두에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지난번에 내가 사례 들어준 적이 있었죠. 잉크가 물속에 퍼져나가는 현상. 직관적으로 알 수 있으면 이는 자발적인 현상으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됐지? 잉크가 물속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퍼지게 되어 있고 그것은 엔트로피의 증가다. 두 사례에서 알 수 있는 듯이 한 곳에 집중된 열이나 물질이 전체적으로 퍼지는 현상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며 결국 엔트로피 증가는 무질서 정도가 커지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두둔자. 결론 뭐야? 잉크를 한 방울 똥 떨어뜨리면 이게 퍼지는 것은 자연 발생적인 현상일 텐데 여기에도 뭐다? S는 증가한다는 거야. 엔트로피는 증가한다는 거지. 그 S는 증가한다는 말을 무엇이라고 다시 바꿀 수 있냐면 퍼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무질서의 정도. 무질서의 정도가 더욱더 커진다는 얘기죠. 이해됐어? 자연현상 모두에다 이걸 적용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빅뱅을 생각해 보자고. 빅뱅, 특이점, 에너지가 딱 한 곳에 모여있는 그 시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이게 뭔진 모르겠지만 신께서 빛이 있으라 해서 이 에너지가 빵 터졌는지 어쨌는지 간에 빵 터지는 순간에 뭐가 된 거야? 퍼지잖아. 즉 엔트로피는 무질서 정도는 커지는 쪽으로. 맞네. 모든 것이 자발적인 현상들은 모든 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지. 내 말 알아버렸어? 이해됐어?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질 상이 변하는 상변화 과정을 통해서도 물질 자체의 엔트로피는 변화하는데 자, 여기 상변화에서도 이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경우 3. 엔트로피 변화 세 번째. 이번엔 상변화. 자, 상변화 우리 친해야 돼요. 기본적인 얘기죠. 상변화는 예를 들어서 액체가 열을 가해주면 기체가 된다. 고체 얼음에다 열을 가해주면 녹아서 액체가 되고 그러니까 고체가 액체가 되고 온도에 따라 액체가 다시 기체가 되고 이런 거 무슨 말겠지?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래? 상이 변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일정 온도와 압력 상태에서 물질의 엔트로피는 액체일 때 고체일 때보다 크다. 뭐야? 이거 그냥 상식적인 얘기. 자, 액체와 고체를 비교해보자. 액체 상태의 S와 고체 상태의 S 딱 보면 어떤 것이 무질서해 보여? 액체가 무질서해 보인다는 거지. 알겠어? 우리가 물이야. 우리가 물이고 물 분자야. 우리가 무슨 말이겠어? 액체인 때는 우리 어떻게 하고 있어? 막 돌아다니고 있지. 돌아다니고 있지. 그치? 열을 가해서 기체가 되면 뭐야? 하고 막 돌아다니지. 무슨 말이겠어? 근데 올려. 그러면 돌아다니는 애들이 추워 하고 모이지. 이러고 있어. 액체. 그러다가 더 추워. 어느 점이 됐어? 그럼.
엄청 질서 있어졌지. 내 말 이해됐어?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액체 상태의 이 녀석이 엔트로피가 고체 상태의 엔트로피보다 크다. 끝. 됐지? 이제 알았지? 엔트로피, 무질서의 정도. 하면 쉬워진다. 이런 얘기죠. 무질서의 정도면 쉬워진다. 그러니까 에너지는 소모되고 질서는 없어지고 세상 모든 것이 그렇게 간다. 그렇게 되면 막 삽질해가지고 막 열을 냈는데 이게 흩어지고 막 증기 꽉 날아가고 바퀴가 막 100만큼 돌아야 되는데 30만큼, 40만큼밖에 못 도는 것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지. 내 말 다 알아먹었지? 알아먹었지? 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나 엄마 이게 뭐야? 물이 어느 점 아래에서 어느 현상은 개와 외계를 합친 전체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현상이다. 아, 개의 내부가 아니라 개의 밖까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응? 왜 얘기했냐면 봐봐. 고체가 액체로 되는 거는 엔트로피의 증가지. 근데 얼려서 고체를 만들었어. 얼음을 만들었어. 그럼 엔트로피가 감소되잖아. 근데 자연현상의 자발적 현상으로 뭐가 있는 거야? 추울 때 고드름이 얼고 강물이 어는 게 생기잖아. 그럼 이것 보시오. 자발적 현상 중에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게 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 무슨 말겠어?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럴까? 그러나 물이 어느 점 아래에서 어느 현상은 개와 외계를 합친 전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현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됐지? 봐봐. 요거는 분명히 엔트로피 증가, 요거는 엔트로피 감소인데 이거 감소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라는가? No. 아니요. 어떻게 한다는 거야? 개와 외계를 합치면 개와 외계를 합쳐버리면 S는 얘도 감소합니다. 이런 얘기지. 돼버렸지? 뭔 소린데요? 뭔 소린데요? 이것도 감소해요? 아, 저 뭐래? 증가로 해야지 참. 증가합니다. 이렇게 된 거지. 증가합니다. 뭔데요? 자, 물질이 얼어서 액체가 고체로 변하면 분자나 원자 운동이 제한되어서 물질서한 정도가 감소하게 되므로 자체 엔트로피는 감소하지만 물질 밖으로 열을 방출하게 되어 물질 외부의 엔트로피는 증가하게 된다. 중기기관 그런 거 같은 거네 뭐. 그치? 열심히 일을 해서 열을 냈는데 일부는 일 에너지 바퀴로 착착착 바뀌고 날아가는 거. 이거 외계로 날아가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 물질 외부의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이때 물질과 외부의 엔트로피 변화의 총합은 양수가 되어 결국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인 것이다. 됐어. 얘도 이 변화의 총합은 양수가 된대. 여기 했던 것처럼. 우리가 굳이 이걸 상상하거나 추리해낼 필요는 없고 여기 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 거지. 내 말 이해됐죠? 자, 어떻게 된 거야?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자발적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연력학 제1법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었다. 우리가 칼로릭 이론에서 봤었던 것처럼. 오케이. 그래서 클라우지우스는 제2법칙을 고안해냈으니 그것은 바로 뭐냐? 엔트로피라는 새로운 물리량이다. 오케이. 그 엔트로피라는 새로운 물리량은 공식으로 하면 절대온도보다 열의 양인데 열의 뚱뚱 툭 이러면서 뭐가 나온다는 거야? 언제나 자발적 현상에서는 증가한다. 양의 값을 갖고 증가한다. 이거 잉크 퍼지는 거 생각하면 쉽다. 이거 액체와 고체 비교하면 고체가 액체 되는 거 보면 쉽다. 근데 두둔 뭔 일이 벌어진 거야? 아! 액체가 고체로 되면 엔트로피 감소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지. 나나나 그것도 자발적 현상으로서 외계까지 넣어보면 두둔 이거다.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그래서 모든 자발적 현상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에너지가 줄어들고 오케이. 그 다음에 무질서도가 높아지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무슨 말 알겠어요? 지금 3시간째 여러분들이 어려운 질문을 하면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에너지가 엄청 소모돼서 맛이 가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건 너무나 자발적 현상이다. 이런 젠장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자발적 현상 엔트로피 법칙을 어기는 때가 딱 생기는 거지. 뭐야? 수업이 끝나. 그럼 갑자기 없던 에너지가 빡 생깁니다. 엔트로피가 감소하죠. 그때 뭐야? 그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어디다 쓰죠? 친구를 만나서 술을 마시는 데 쓰거나 친구를 만나서
영화를 보는데 쓰거나 이렇게 쓰면서 외계의 엔트로피가 감소하게 됨으로써 결국 엔트로피를 씀으로써 결국 무질서도는 높아지게 된다. 합치면. 그래서 세상만사 자발적 현상들은 전부 다 뭐야?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여기까지 이해했지? 세 가지 경우를 가지고 쭉 설명을 했어요. 됐죠? 자, 그럼 됐어. 이제 우리 엔트로피에 대해서 대강 감 잡았어요. 그런데 엔트로피를 창시자가 클라우지우스라고 한다면 엔트로피의 정리자가 바로 볼츠만이에요. 그 볼츠만의 얘기가 이제 세 번째 단락에 나옵니다.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볼츠만 아저씨가 나왔어요. 볼츠만이 뭐라 그랬냐면 열의 양을 온도로 나눈 값은 엔트로피인데 분자나 원자 같은 미시적인 관점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게. 아하, 이 아저씨 뭐야? S를 어디로 끌고 온 거야? 미시 세계로 끌고 온 거야. 미시 세계의 분자나 원자 차원에서 설명을 해냈어요. 자, 이때 어떤 개의 분자나 원자에 취하는 미시적 상태의 경우의 수로 결정된다 그랬어요. 아하, 그래서 요거를 알아두면 좋은데 볼츠만은 S를 어떤 식으로 설명했냐면 왜 우리가 이런 공식으로 설명했어요. 뭐냐면 이걸 볼츠만 상수라고 그래요. 상수 우리가 앞에서 봤죠? 정해져 있는 수. 됐지? 그 다음에 이거 로그.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이게 경우의 수야. 본문에 없는 건데 이거를 보면 더 뭐랄까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즉 볼츠만은 미시 세계로 무엇을 엔트로피를 데려오면서 뭐 했다는 거야? 경우에 내가 이런 말을 했었잖아. 엔트로피를 우리는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것,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 에너지를 잃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는데 최근에 뭐를 경우의 수, 즉 확률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좀 더 뭔가 최근 설명이다. 당연히 최근이지. 1877년 엄청 최근이잖아. 그치? 이해됐어? 응, 최근입니다. 자, 그러면 엔트로피가 분자나 원자 미시적 엔트로피는 경우의 수로 결정된다는 거야. 구체적으로 상태의 경우의 수에 로그를 취한 값에 비례한다 그랬어요. 아, 뭔 소리예요? 그 상태 경우의 수에 로그를 취한 값이라는 게 도대체 뭐죠? 난 알 수가 없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천체를 관측하면서 무언가 거리를 계산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 그럴 때 막 케플러의 스승 티코 아저씨, 티코 브라헤 이런 아저씨도 막 그런 거 계산할 때 큰 숫자들을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고안한 로그로 팍 바꾼다는 거지. 그 얘기야. 큰 숫자들을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로그로 바꾼 이렇게 그 상태의 경우의 수를 로그로 취해서 만든 그 쉽게 만든 값에 비례한다. 경우의 수가 즉 많다 이런 얘기예요. 볼츠만은 그가 정의한 엔트로피와 클라우지우스의 엔트로피 단위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건 미시적 관점으로 들어왔지만 어쨌거나 단위는 일치시켜야지 엔트로피를. 볼츠만 상수를 비례상수로 도입하였다. 여기 볼츠만 상수. 이걸 도입했다는 거야. 됐어? 따라서 미시적인 상태의 경우의 수가 증가하면 엔트로피가 커진다. 두둥. 자, 엔트로피가 커지는 것은 자, 이거 보니까 어때? 정해진 수. 로그는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고. 오케이? 계산이 뭐 된다는 얘기고. 오케이? 얘를 주목하는 거야. 얘를. 경우의 수를 주목하는 거야. 이게 커지면 당연히 뭐야? 얘는 커지는 거지. 이해됐지? 자, 그리하여 수조의 물에 잉크방울을 떨고 와서 잉크가 퍼져나가는 예를 생각해보자. 조그만 잉크방울 속에 잉크를 구성하는 분자가 몰려있는 경우의 수와 넓은 물에 골고루 퍼져있는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엄밀하게 계산해보지 않더라도 직관적으로 전자의 경우가 훨씬 더 작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잉크 분자가 조그만 물방울로 몰려있을 때 엔트로피는 낮다. 이처럼 경우의 수가 많아지면서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현상을 자발적인 과정이며 엔트로피 증가 현상이라고 한다. 자, 그러니까 마지막은 자 필요 없어. 자, 머릿속에 이것만 정리하면 돼. 얘는 뭐 복잡하게 뭔가 설명한 것 같지만 차근차근 따라가 보면 언제나 양의 값이 나와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을 증명해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하여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뭐만 넣어주시면 끝난 거냐면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는 열이 1로 바뀌는 현상. 오케이? 이러한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자연 발생적인 현상은 언제나 엔트로피 S가 증가한다. 그 S가 증가한다는 것은 에너지가 소모되어 가는 과정이고 그
그치? 에너지 양이 줄어드는 것이며 무질서 정도가 높아지는 것이며 뭐 경우의 수가 높아지는 거다. 확률이 높아지는 거다. 내가 그래서 지난번에 수영장에 잉크 딱 떨어뜨려 봐라. 처음에 내가 저기다 떨어뜨려 놓고 내가 독극물을 저기다 놓고 내가 헤엄을 치는 거야. 음파 하는 거지. 음파. 야, 음파. 뒤질 확률. 아직은이지. 무슨 말이겠어? 왜? 저기 똥 떨어뜨렸는데 이게 아직 안 퍼졌거든. 무슨 말이겠어? 이해됐어? 수영장에 내가 뒤질 확률. 무슨 말이겠어? 내가 수영장 사장이야. 가지고 저 관리하는 저 선생들한테 일로 와봐. 밤에 내가 혼자 수영할 테니까 너희들 저 물 깨끗이 하고 관리해놔라. 그 대기해, 이 새끼들. 그럼 얘네들 말고 이 사장이라고 말해 갑질 독약을 땅 떨어뜨린 거지. 그럼 내가 수고했어 하고 와, 안 뒤져. 왜? 내가 독약을 마실 확률이 아직 높지 않거든. 근데 자발적으로 얘가 뭐야? 촥 내가 막 헤엄치니까 막 퍼집니다. 그 1시간 동안 어느 순간에 간다는 거지. 왜? 얘가 퍼져서 내가 헤엄치는 곳에 독극물을 마실 확률이 높아졌으니까. 경우의 수가 많아졌으니까. 내 말 이해돼서? 내 말 이해됐지? 응. 자, 그래서 엔트로피라는 게 그렇게 생겼고 그런 개념이구나 아시면 되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빅뱅 땅 터진 것도 마찬가지 뭐야?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럼 연력학 제1법칙과 제2법칙이라는 건 완전히 상반되고 뭐예요 걔네들은? 그럼 이런 거야. 에너지는 처음에 어디 있었어? 빅뱅 여기 있었지. 여기 있었지. 여기. 특이점. 싱귤러리티. 여기 있었어. 요게 에너지가 엄청난 에너지가 여기 모여 있었어. 오케이? 이게 빡 터지면서 어떻게 된 거야? 퍼져서 우주가 만들어졌지. 근데 그 에너지 총량이 여기 있는 에너지의 총량하고 똑같다는 거야. 변함이 없다는 거야. 그게 제1법칙이야. 즉 어떤 현상의 에너지의 총량은 우주 태초의 에너지의 총량으로부터 큰 변화가 없다는 게 제1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2법칙은 뭐냐면 방향성을 말하는 거지. 무슨 말이야 알겠어? 자연적인 현상은 빵 터져서 휙 퍼지면서 에너지 총량은 계속 동일할지 몰라도 가는 방향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뭐? 경우의 수가 늘어나는 쪽으로. 그 빅뱅을 아까 얘기한 독극물을 수영장에다 떨어뜨린 것과 같이 생각하면 돼. 내 말 이해돼서? 이해돼서? 그래서 이 우주에 너희들 같은 인간들이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엔트로피 법칙에 어긋나는 거지. 이런 질서 있는 새끼들이 있을 수가 있나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일 수도 있지. 오케이? 이해됐지? 자, 그렇게만 딱 이해하면 끝났고 이게 끝이 아니야. 뭐가 또 이상한 게 있어. 또 사고 실험을 했어. 사고 실험하면 제일 유명한 건 뭐였어? 고양이. 슈레딩거의 고양이 있었지. 슈레딩거의 고양이. 그 고양이 실험도 있었는데 여기에 또 맥스웰의 도깨비 실험이 있어. 이 사람들 왜 이래. 자, 별 희한한 실험을 하거든. 자, 사고 실험이란 실제로 수행하기 힘든 실험의 결과를 생각만으로 이끌어내는 실험을 말한대요. 그래서 맥스웰이 도깨비 실험을 했어. 맥스웰이 꿈꾸던 건 뭐냐면 물리학자인 제임스 클라크 맥스웰이 1871년에 사고 실험을 했어. 연력학 제2법칙이 위배되는 것이 가능한가? 즉, 자발적 현상에 엔트로피가 증가하지 않고 감소되는 쪽으로. 오케이? 이거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한 거지. 근데 그거를 할 수가 없어서 뭐 한 거야? 사고 실험, 머릿속으로만 실험을 한 거야. 그 실험도 골 때려요. 됐죠?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서로 접촉해 있고 외부로부터 고립되어 있으며 같은 온도를 갖는 물체가 자발적으로 서로 다른 온도를 갖게 되는 것은 불가능. 온도는 고온에서 저온으로만이잖아. 고온에서 저온으로만이잖아. 근데 둘이서 온도가 같아. 고온에서 저온으로 같잖아. 근데 얘네 둘이 온도가 같아. 그럼 어떻게 될까? 계속 같아. 계속 같은데 얘가 달라지려면 어떻게 될까? 뭔가 와서 붙어. 무슨 말이겠어? 얘가 온도가 같은데 엉덩이가 뜨거운 애가 여기 와서 앉은 거야. 이 돌 시원하다 그러고 앉은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온도가 변하겠지. 그 얘도 변하고. 근데 얘는 뭐라 그랬냐면 외부로부터 고립되어 있대. 그러면 다른 개가 얘한테 영향을 못 미치잖아. 둘이만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고온에서 저온으로만이니까 얘는 온도 변화가 없는 거지. 달라질 수가 없지.
내 말 이해됐지? 맞는 말이지. 근데 맥스웰이 이 새끼가 무슨 생각을 한 거야? 불가능한데, 즉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고리계의 엔트로피는 결코 감소하지 않아, 이 상태에서. 무슨 말 알겠어? 알겠어? 근데 맥스웰은 이상한 생각을 한 거지. 동일한 온도의 기체가 차 있고 서로 옆에 있는 A와 B의 두 방을 상상했어. 작은 도깨비와 두 방문, 그 도깨비 보이지? 귀여운 애. 포크 들고 있잖아, 큰 포크. 큰 포크 들고 이 꼬리 좀 보소. 꼬리를 문에다 연결했어, 이 새끼 이거. 기발한 새끼야. 오케이? 꼬리를 문꼬리에다 연결했어. 내가 보긴 그런데? 내가 노안이 와서 그런가? 꼬리 같지 않냐? 꼬리를 문꼬리에다 연결했어, 이 도깨비가. 문을 열어서 B방으로 넘어가게 해. 뭐를? 빠른 분자를. 같은 방식으로 B방에서 느린 분자를 A방으로 이동시켜. 자, 오른쪽에 그림만 봐봐. 여기 느린 분자는 지나고 빠른 분자는 막 애가 좀 동동 튀고 있지. 그래서 오른쪽 그림으로 가면 어떻게 돼 있어? 왼쪽엔 느린 분자들이 있고 오른쪽엔 빠른 분자가 있지. 내 말 이해했냐? 이해됐어? 빠른 애들을 오른쪽으로 몰고 B로 몰고 느린 애들을 A 쪽에 남겨뒀어. 그러면 당연히 무슨 일이 벌어졌어? 앞에서는 분자의 개수가 비스무리했었는데 같았겠지 뭐, 온도가 같았으니까. 근데 오른쪽 같이 돼버리면 뭔 일이 벌어지는 거야? 양쪽의 온도가 다르지. 즉 B의 온도가 높죠. 이해됐죠? 자, 온도란 분자 운동 정도를 의미하므로 평균 분자 속력의 빠르고 느림은 온도의 높고 낮음과 일치해. 따라서 A방은 온도가 낮아지고 B방은 높아진다. 이는 비록 연력학 제1법칙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총량은 같으니까, 그치? 에너지 총량은 같을 텐데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돼.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닫힌 개에서는. 오케이? 근데 얘는 닫혀있고 다른 개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온도가 변했어. 온도가 변한 이유는 뭐야? 도깨비 새끼. 이거 뭐지 이거? 이 도깨비는 뭔데? 우리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지. 슈레딩거 고양이가 헐났어, 이거보단. 그래서 고양이한테 거기다 몇 분의 5대5의 확률로 독극물이 깨지게 되는 미시 세계에서, 오케이? 이렇게 돼서 고양이가 죽은 거냐 상관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나중에 또 하게 될 거야. 했나? 양자역학에서 했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고양이 슈레딩거 실험, 양자역학을 깔라고 만든 가상의 실험 논문이었는데 오히려 양자역학 주장자들이 오 이거 대단해, 이거 가지고 양자역학을 설명하면 되겠어. 그래서 벙찌게 만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양자역학을 설명하는 실험이었던 것으로 오해하는. 근데 깔라고 만든 실험이야. 아인슈타인이 야 저 미친 새끼들 그랬더니 슈레딩거가 형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논문 딱 냈는데 야 대단한데 양쪽에서 다 대단하다고 생각한 거지. 엉뚱하게 쓰인 거야. 무슨 말해서 내 무기를 갖다가 쟤네들 막 날 쑤시고 있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그렇게 된 건데. 자, 어쨌거나 제2법칙이 위배된다. 이거 골칫거리가 됐대. 이거 왜 골칫거리지? 도깨비가 없는데 거지 같은 실험이군. 이렇게 하면 될 걸. 또 많은 과학자들이 야 맥스웰의 대단한 사고 실험이야 그러면서 고민하고 앉아 있는 거지. 그잖아. 누가 술 마시면서 야 맥스웰이 이렇게 얘기했어. 도깨비가 말이야. 그럼 우리 뭐라 그럴까? 그 새끼 미친 거 아니냐? 도깨비, 야 물리학자가 웬 도깨비야? 이 새끼들 참 이상한 새끼들이 우리 이럴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얘네들 고민이 됐어요. 그래놓고 결론은 뭐예요? 레오 실라드하고 레웅 브루릴 아이씨 이름도 레옹 브릴루. 자, 브릴루가 끝이 아니네. 브릴루엥. 짜증이 난다 이름도. 자, 레오 실라드하고 레옹 브릴루엥 이 아저씨들이 뭐 한 거야? 여기서 결론을 꺼냈지. 엔트로피가 외부에도 있다는 거지. 도깨비가 엔트로피 증가다는 거야. 엔트로피. 야 도깨비 왜 빼냐? 처음에 이거 어떡하죠? 따단. 도깨비가 자식들아 이거 빠른 녀석 느린 녀석 구분하려고 얼마나 애썼어 이 새끼들아. 걔가 에너지를 막 소모했지. 뭔 소리요? 틀렸어. 연력학 제2법칙은 어긋나지 않아. 끝. 이렇게 된 거지. 내 말 이해됐냐? 간단한 얘기지 이거는. 오케이. 자, 그런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우린 뭐만 할 수 있으면 되냐면 3번 문제만 풀 수 있으면 돼. 오케이. 딴 거 필요 없어. 3번만 풀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야. 자, 3번 문제 한번 볼게. 그림에 AB가 있는데 그래프가 나왔죠. 그래프는 쉬운 문제는 아니야. 쉬운 문제는 아니야. 이게 어려웠다.
당연해. 어려운 거야. 자, 여기는 뭐야? 절대 온도. 절대 온도가 있고, 그 다음에 Y축은 뭐야? 기압. 근데 두 개의 그래프의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이렇게 돼 있네. 됐어? 그 다음에 여기가 뭐야? 고체고 여기는 액체야. 여기는 고체고 당연히 액체야. 자, 그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온도가 높아지면 온도가 높아지면서 고체가 액체로 가면서 온도가 높아지면서 뭔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고체가 액체로 변하네. 됐지? 그지? 상변화가 나온 거야, 상변화. 그 다음에 당연히 액체가 고체에 비해서 엔트로피는 어때? 높은 거지. 요거까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 됐죠? 자, 오른쪽에 그림 A와 B는 이게 A고 이게 B입니다. A와 B는 고체상과 액체상의 평형을 이루는 상선도이다. 그게 뭔데? 그림의 고체와 액체를 구분하는 선에 해당하는 온도와 기압의 고체, 액체가 공존한다. 요 선. 이게 상선도래. 요게 액체와 고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 반 액체, 반 고체 상태. 공존하는 상태. 됐죠? 공존. 공존. 평형은 바로 공존이다. 이렇게 정리 끝. 공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의 기울기는 상변화에 따른 엔트로피의 변화를 그때 변화값으로 나눈 것임에 밝혀져 있다. 뭐야?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이 기울기. 기울기는 뭐냐면 뭐래요? 뭐로 나눠? 당연히 뭐분의 뭐지 뭐. 됐죠? 기울기는 엔트로피 변화. S의 변화. 뭐로 나눈 거야? S의 변화를 뭐로 나눴다고? 부피의 변화로. 부피 변화로 나눴어. 공식 끝. 자, 물의 단위 질량당 부피는 얼음의 단위 질량당 부피보다 작으며 뭐라고? 자, 세 번째. 물의 단위 질량당 부피는 얼음의 단위 질량당 어쨌거나 부피보다 작으며. 이건 물은 당연히 액체죠. 자, 액체. 물의 액체 상태는 얼음보다 부피가 작으며 단위 질량당. 에탄올 같은 대부분의 물질, 다른 물질, 물 말고 다른 녀석들은 액체상으로 존재할 때 부피가 고체상으로 존재할 때 부피보다 크다. 자, 뭐라고? 자, 대부분은 액체상으로 있을 때 부피가 지금 이거 제가 했냐? 물의 단위당 질량당 부피는 얼음 단위에 비해서 작으면. 제대로 됐지? 에탄올 같은 대부분의 물질은 액체상으로 존재할 때의 부피가 고체상에 비해서 크다. 고체. 이렇게 돼 있어. 대부분은. 됐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 부피란 말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부피 요거. 됐지? 여기서 뭘 우리가 항상 내가 뭐라 그랬냐면 보기의 핵심들을 끌어내야 하고 본문에 있는 걸 잡아 넣어야 된다 그랬잖아. 본문에 있는 거하고 연결하라 그랬잖아. 본문에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어쨌거나 액체 상태의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것만 딱 놓고 보면 엔트로피가 크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을 통해서 아는 거고. 이해됐지? 보기를 통해서 딱 정리해 놓고 보니 S의 변화라는 것은 결국 뭐가 되는 거야? S값이 뭐였는데 S값이 T분의 온도분의 절대 온도분의 열의 변화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요거까지 이거 할 수 있는 거야.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이 안에서 풀어야 돼. 이 안에서 못 푸는 건 잘못된 문제야. 알겠지? 이 안에서 못 풀면 잘못된 문제야. 자, 갑니다. A와 B 중에 하나가 물의 상선도라고 하면 A가 물의 상선도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즉 기울기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뭐냐면 기울기가 얘는 오른쪽이니까 비례고 얘는 반비례죠. 그리고 얘를 우리가 양의 기울기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를 음의 기울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즉 무엇이 증가하면 증가하거나 무엇이 감소하면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는 이렇게 비례 그래프로 나오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근데 무엇이 감소하면 증가하는 경우는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로 나오게 되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마찬가지 무엇이 증가하면 감소하는 그래프도 역시 반비례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야. 그 얘는 음이고 얘는 양이고. 오케이? 음과 양, 기울기의 음과 양.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 다음에 비례, 반비례. 끝이야. 근데 지금 얘는 반비례고 얘는 비례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기울기는 부피 변화분의 S 변화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럼 S 변화는 뭐냐면 고체에서 액체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얘는 뭐예요? 증가하죠. 웃짓거나. 그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 이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물은 뭐라 그랬어요? 물은 얼음의 부피가 물의 부피보다 작다 그랬잖아요. 즉 여기로 넘어가면 감소하네요. 반비례네요. 얘가 증가하는데 얘는 감소하니까 반비례 그래프가 물이 돼야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너 물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내 말 이해됨? 내 말 이해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얻을 거 뭐야? 기울기 개념. 그래프는 경제 지문에도 기울기 나오잖아. 한계 대체율 우리 했다고. 뭐만 얘기했어? 한계 대체율. 그치? 뭐냐면 예산 제약선 가지고 요거 한 단위를 선택할 때 몇 단위를 포기해야 되느냐. 이게 기울기였고 한계 대체율이었다고. 이해됐어? 음의 기울기 반비례니까 선택할 때 감소하니까 반비례 곡선이 나왔던 거지. 음의 기울기가 나왔던 거지. 이래서 기울기는 경제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음의 기울기, 양의 기울기, 비례, 반비례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그 완만하냐에 따라서 한번 물어볼까? 야, 기대를 해야 돼? 두려워해야 돼?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이건 반드시 알고 있으라 그랬는데 응?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탄력적이니 급할수록 탄력적이니? 기대할 걸 그랬어요. 대답이 나옵니다. 그거 기억하라 그랬죠? 그 정도는 알고 있으면 편하다 그랬잖아. 오케이, 됐어. 기분이가 좋아졌어. 엔트로피 감소. 자, 그 다음에 A는 B와 달리 같은 기압에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상변할 때 물질 자체의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그랬어요. 아니지. 얘는 상변화에서는 어쨌거나 온도가 올라가면서 모두 물이 되는 거니까, 그치? 물이 된다고. 액체가 되는 거니까, 액체가 되면 무질서도는 올라간다. 끝. 자, A와 달리 B의 기울기가 음의 값을 갖는 것은, 그치? B가 반비례니까 음의 값을 갖는 것은 어떤 개가 취할 수 있는 미시적인 상태의 경우의 수가 고체일 때보다 액체일 때보다 작아진다. 액체일 때 경우의 수는 커지지. 뭔 소리야. 됐어? 그리고 그건 기울기와 상관없어. 이 기울기는 뭐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라 그랬어? 기울기는 부피 변화와 엔트로피 변화의 비율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지. 그렇지? 상관없어. 자, 그 다음에 물질의 B가 고체로 존재할 때 온도가 더 높은 대기로부터 물질 B로 열이 이동한다면 열역학 제1법칙의 설명이 불가능하겠고, 이거 무슨 소리냐면, 자, 이거 무슨 소리냐면, 높은 것에서 낮은 거로 가는 거잖아. 그렇지? 이건 당연한 거지. 그렇지? 당연한 거야.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는 거.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거. 됐죠? 높은 대기로부터 열이 이동한다. 자, 그 다음에 5번. 이게 제일 희한한데, 글쎄, 이거를 말이야. 5번. 이게 답이에요. 그죠? 5번이 왜 답이냐? 고체와 액체를 구분하는 선이 직선인 것은, 직선이라는 거 위에 있어. 상선도의 고체와 액체의 공전하는 선은 직선이다라고 말했어. 모든 점에서 상변화에 따른 열 출입량을 부피 변화와 온도의 곱으로 나눈 값이 모두 같음을 의미하는군. 기울기가, 이거 직선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뭐야, 상식적인 얘기지? 기울기가 이렇게 되면, 직선이 아니면 기울기가 변하지. 기울기가 변하지. 근데 얘가 이렇게 직선이라는 얘기, 기울기가 똑같다는 얘기잖아. 어디서 하나 기울기는 똑같다는 얘기거든. 그치?
기울기가 변하고 일정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야. 오케이? 기울기 이건데 이거분의 이거. 근데 얘는 뭐로 바꿀 수 있다 그랬어? Q 나누기 T잖아. 그치? 부피를 부피 변화 V라고 치고 그냥 편안히. 무슨 말 알겠어? 그럼 Q 나누기 T 나누기 V. 그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Q. T분의 Q. 나누기는 V니까. 오케이? 곱이지 뭐. 가만히 있어봐.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모든 점에서 상변화에 따른 입출량을 열 출입량. 이거 Q. 부피 변화 V. 온도 T. 곱으로 나눈. 그렇지. 이 곱으로 나눈 게 이 공식이지. 이거 맞지? 그치? 그게 모두 같아야 기울기는 일정해서 직선이 되는 것이지. 내 말 이해됐냐? 근데 맞는 말이긴 한데 나 수학선생한테 물어봤지. 야, 수학선생 웬만하면 다 내 후배니까. 야, 이거 애들이 딱 보면 무슨 말인지 알까? 이렇게잖아. 그렇죠. 그럼 이걸 알까? 이게 무슨, 가만히 있어. 이게 뭐 법칙이 있던가? 수학한 지 너무 오래돼서. 뭐 있잖아. 뭐 드모르간의 법칙 이런 거 있잖아. 무슨 법칙이 있는 게. 그냥 그건 되는 거지 무슨 법칙이 있어요. 알까? 알겠죠. 모르겠어. 하여간 그래. 아씨. 다 이해됐냐? 결론적으로는 알겠지. 결론적으로는 알겠지. 그래서 여기 제일 중요한 건 1번 문제였어. 기울기. 오케이. 비례 반비례 가지고 찾아내는 그 부분이 제일 조금 골 때린 뭐랄까 조금 생각해 볼 만한 문제. 근데 내가 그걸 왜 되게 강조하냐면 기울기와 관련된 거 엄청 많거든. 무슨 말이겠어?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 것이야. 그건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서 포인트는 기울기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써먹는 건지 아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엔트로피, 연력학 제2법칙을 이해하는 거야. 내가 역사적으로 다 얘기한 거야. 오케이? 와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칼로리 이론에서 줄까지 갔다가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 그래서 제2법칙이라는 것은 바로 엔트로피 증가. 엔트로피 증가는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것이며 누구에 의하면 볼츠만에 의하면 경우의 수, 확률적으로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해됐지? 그거 전체를 이해했으면 됐어. 오케이?